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폐경 여성을 위한 호르몬 대체요법, HRT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기사 두 편, 메디칼 타임즈랑 헬스조선 기사를 가지고요. 이 HRT를 둘러싼 오랜 논쟁들, 또 최신 정보까지 속 시원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네, 이게 워낙 의견이 분분해서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한때는 HRT가 폐경기 여성 건강에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기도 했잖아요. 그랬었죠. 기대가 엄청났죠. 네,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면 막 얼굴 화끈거리는 그런 증상 같은 것도 줄어들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골다공증까지 막아줄 거다. 그렇죠. 건강한 노년을 위한 거의 필수 코스처럼 생각되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기대가 왜 논란으로 바뀌었을까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네, 그 유명한 연구요? 바로 2002년에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발표한 아주 큰 연구, WHI 연구 결과 때문이었어요. 맞습니다. Women's Health Initiative. 여기서 HRT가 심장 질환, 뇌졸중 위험을 높이고 특히 유방암 발병 위험까지 증가시킨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정말 난리가 났죠. 네, 그야말로 HRT의 암흑기가 시작됐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파급력이 정말 컸어요. 그렇죠. 그 뒤로 거의 10년 넘게 HRT 얘기만 나오면 위험하다, 암 걸린다. 이런 인식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으니까요. 당연히 많은 여성분들이나 심지어 의사들까지도 불안감을 느끼면서 HRT 처방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죠. 게다가 2010년에는 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학술지 자마에 다른 연구 결과가 실렸는데 이것도 좀 충격적이었죠. 어떤 내용이었죠?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틴을 같이 쓰는 요법. 이걸 오래 하면 유방암 위험이 더 커진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논란에 정말 기름을 부은 셈이죠. 진짜 설상가상이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2012년 하고 2017년에는 또 네,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 USPSTF라고 있잖아요. 네. 미국 의료계에서는 꽤 영향력 있는 기관이죠. 맞아요. 거기서 아예 HRT를 만성질환 예방 목적으로 쓰지 말라고 D등급을 매겼다는 거예요. D등급이면 거의 강력 비추천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특정 약 하나에 대한 게 아니라 HRT 자체, 그러니까 에스트로겐만 쓰든 다른 호르몬이랑 같이 쓰든 다 해당된다는 거였죠. 득보다 실이 크다 이렇게 판단한 거네요. 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크다. 이게 의료 현장의 지침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줬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그 비판적인 USPSTF조차도 HRT의 이점 몇 가지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점들이죠?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뼈가 약해져서 생기는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을 낮추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봤거든요. 효과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등급을 준 건 유방암이나 뇌졸중, 심지어 치매나 요실금 같은 다른 질환들의 위험 증가가 이런 이점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하네요. 어떤 면에선 좋다고 하는데 다른 면에선 아주 위험하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환자분들은 물론이고 처방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겠죠. 고대의대 신정우 교수님 말씀처럼 결과가 이렇게 연구마다 다르게 나오니까 결국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해석의 문제가 남는다는 거예요. 와, 정말 엎치락뒤치락했네요.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또 반전되죠? 네, 이 부분부터 정말 흥미로운데요.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HRT의 긍정적인 측면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2017년에 미국 내분비학회 ACE에서는 진료 지침을 바꾸면서 꽤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입장이었나요? 에스트로겐만 단독으로 쓰는 건 유방암 위험을 전혀 높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호르몬이랑 같이 썼을 때 약간 위험이 올라가긴 해도 그게 HRT의 전체적인 장점을 다 없앨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거죠. 이건 앞서 말한 WHI 연구나 USPSTF 권고와는 상당히 다른 시각인데요. 그렇죠. 다른 해석에 나온 거죠. 그리고 이런 흐름이 국내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국내 연구요? 네, 성균관이대 윤병구 교수님이 여러 임상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분석하는 메타 분석이라는 걸 하셨는데요. 메타 분석, 여러 연구를 합쳐서 보는 거요? 네, 그 결과 60세 미만의 건강한 폐경 여성이 HRT를 받았을 때 전체 사망률이 무려 13%나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14%나요? 와,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수치인데요. 그렇죠. 더 놀라운 건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이 이미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을 나눠서 봐도 두 그룹 모두에서 HRT가 전체 사망률을 40% 넘게 줄였다는 거예요. 만성질환이 있어도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윤 교수님은 호르몬 요법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건 오히려 큰 손해라고 강조하기도 하셨죠. 사망률을 그렇게까지 줄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언제 시작하느냐, 바로 시기라는 거죠. 네, 맞아요. 타이밍 가설, 타이밍 하이포시스라고 부르는데 그게 핵심으로 떠올랐죠. 폐경 후 10년이 지나기 전 혹은 나이로는 60세 이전에 HRT를 시작하는 게 효과나 안전성 면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헬스조선 기사에서도 이 부분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후속 연구들을 보니까 이렇게 일찍 시작하면 사망률이 24%나 줄고 또 논란의 핵심이었던 유방암 위험도 오히려 낮아지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결과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처음 논란이 됐던 그 WHI 연구는 대상자들이 폐경 후 평균 5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지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았다는 비판도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차이였을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에요. 연구 대상이 누구였느냐가 결과 해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혜혁 교수팀이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 35만 명이라는 아주 큰 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더 주목할 만해요. 35만 명이요? 엄청난데요. 결과가 어땠나요? 여기서는 HRT를 받은 그룹이 받지 않은 그룹보다 유방암 발생 확률이 오히려 11% 정도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 오히려 낮았다고요? 네, 특히 폐경이 막 시작된 50대 여성들에게서 유방암 위험 감소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하고요. 최신 정보들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HRT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대형 폐경학교 같은 국내 전문가들은 이제 HRT의 이점,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 감소나 골다공증 예방 효과 같은 긍정적인 면에도 주목하는 분위기예요.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네, 그러면서 동시에 걱정되는 부작용은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단순히 한다 안 한다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개인에게 맞춰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 같아요. 최적화하는 단계로요? 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피부에 굳히는 패치나 바르는 젤 형태, 즉 경피요법이 많이 선호되고 있어요. 붙이거나 바르는 거요? 그 이유는 뭔가요? 먹는 약은 아무래도 간에서 대사가 되면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혈전 같은 부작용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피부로 흡수시키는 방식은 이런 간 대사 과정을 건너뛰니까 간 독성이나 혈전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군요. 효과는 비슷한가요? 네, 실제로 에스테어 연구나 유럽 심장학회 EHJ 쪽 연구에서도 이런 경피요법이 먹는 약이랑 효과는 비슷하면서도 안전성은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죠. 아하, 먹는 약 말고 붙이거나 바르는 걸 선호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안전성 때문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게 다 해결된 건 아니겠죠.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계속 논의 중인 부분들이 있다고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시작 시점이에요. 시점, 아까 그 타이밍 가설? 네, 앞서 강조했듯이 이젠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폐경 증상이 나타나면 가능한 한 빨리, 즉 폐경 시작 직후에 HRT를 시작하는 게 좋다는 데 동의하고 있어요. 빠를수록 좋다. 네, 북미 폐경학회 NAMS 같은 곳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일찍 시작할수록 얻는 이득이 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량 문제라고요. 이건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인데요. 보통은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용량으로 시작하는 게 원칙이긴 해요. 최소 유효 용량. 네. 그리고 자궁이 없는 여성이라면 에스트로겐만 단독으로 쓰는 걸 우선 고려하고요. 그런데 그 최소 유효 용량이라는 게 과연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 서울대의대 김슬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안면홍조 같은 증상 조절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혈관 질환이나 골다공증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더 넓게 봐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적인 최소 용량보다 처음부터 조금 더 높은 용량, 예를 들면 패치 100마이크로그램 정도로 시작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셨어요. 아, 용량에 대해서는 아직 딱 정해진 답이 있다기보다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군요. 네, 이건 정말 개인의 건강 상태나 위험 요인에 따라 맞춤형으로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시작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 같은데 용량은 정말 개인 맞춤으로 가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모든 과학적인 논쟁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HRT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일지도 몰라요. 인식 문제요? 네. 20년 전에 터진 그 WHI 연구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HRT는 유방암이라는 막연한 공포담이 아직도 많은 분들 마음속에 깊게 남아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한번 각인된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대한폐경학회 김탁 회장님 말씀처럼 의료계에서는 계속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고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여성분들의 인식은 예전에 머물러 있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결국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는데도 오해 때문에 그 혜택을 스스로 외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꾸준히 알리고 소통하는 노력이 정말 중요해요. 듣고 보니 정말 복잡한 저정이었네요.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 여러분을 위해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째, HRT는 안면 홍조 같은 폐경 증상을 확실히 줄여주고 뼈 건강을 지켜 골절 위험을 낮추며 전체 사망률까지 줄일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점은 분명하죠. 둘째, 하지만 2002년 WHI 연구에서 유방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큰 논란이 시작됐고 이게 오랫동안 HRT 사용을 위축시켰죠. 그게 가장 큰 전환점이었고요. 셋째, 여기서 반전. 이후 연구들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폐경 후 10년 이내 또는 60세 이전에 시작하면 위험은 훨씬 적고 이득은 크며 일부 연구에선 유방암 위험을 오히려 낮춘다는 결과까지 나왔다는 점. 이게 바로 타이밍 가설이죠. 네,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넷째,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특히 일찍 시작했을 때의 이점을 강조하면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피부로 흡수시키는 경피요법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안전성을 고려하는 거죠. 다섯째, 딱 맞는 용량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 요효 용량 개념과 함께 개인의 위험 요인을 고려한 맞춤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네, 개인 맞춤 치료가 중요합니다. 여섯째, 가장 큰 숙제는 과거 연구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맞아요. 인식 개선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정리가 잘 됐네요. 그럼 이 모든 정보가 결국 여러분께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HRT를 할지 말지는 결국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 다른 질병 위험은 없는지, 폐경 증상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폐경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야 하는 거군요. 네,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해서 나에게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 OX로 결정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오늘은 HRT에 대한 초기 기대부터 시작해서 주요 논란을 거쳐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재의 복잡하고 묘묘한 이해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오늘 HRT의 위험과 이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운동 습관, 담배나 술 같은 생활 습관도 유방암이나 심장병 같은 질병 위험에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 아, 그쵸. 생활 습관 정말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의 생활 습관에서 오는 위험 요소들과 HRT의 잠재적인 득과 실을 함께 저울질해 본다면 어떨까요? 아, HRT만 볼 게 아니라 내 생활 습관 위험까지 같이 고려해 보라. 네, 그렇게 보면 HRT가 나에게 맞는 선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단순히 의학 연구 결과 숫자를 넘어서 내 삶 전체를 놓고 내리는 보다 개인적이고 총체적인 판단에 대한 질문이 될 겁니다.